아놀드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왔죠. 오늘은 즐길 거예요. 미안하지만 휴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 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Much later. 그리고 알람을 10번이나 끈 대가를 치르고 있네요. 행성 전체의 대피를 놓쳐버렸어요. 정신 차려요, 아놀드. 당황할 시간은 없다고요. 사람들이 멋진 것들을 잔뜩 남겨두고 갔잖아요. 먼저 뭘 할 건가요? 진심이에요? 엄청 큰 햄버거? 슈퍼카는 어쩌고요? 트럼프의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요. 더 멋진 걸 해보세요. 우와, 진정한 영웅이네요.
동물원의 모든 동물을 탈출시키다니 현명해요. 자, 다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반려동물은 어쩌죠? 지구에는 5억 마리의 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양의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겠어요. 슬픈 얘기는 제쳐두고 아직 지구의 모든 시설은 열려있어요. 네, 롤러코스터도요. 시속은 206km까지 가속되고 127m 높이에서 떨어져요. 이전엔 키가 작아서 타보지 못했지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람이 없이는 전기가 점차 사라져요. 리튬 배터리도 7년이 지나면 방전되고요. 태양 에너지는 약 20년 후에 마지막 패널이 고장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인간의 도움 없이는 수십 년 안에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아놀드, 어서 나와요. 다쳐도 구급차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쓰레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플라스틱과 유리는 700년에서 1000년 이상이 지나야 분해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아놀드? 살았군요. 문명화된 삶보다 원시적인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시 생활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다른 살 곳을 찾는 게 좋겠네요. 비행기요? 아놀드, 장난이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수천 시간 시뮬레이션 했던 게 도움이 되었어요. 봐요, 아놀드. 지구에 로켓 하나가 남아있어요. 서두르세요. 슬프게 하긴 싫은데 당신이 동물원에서 풀어준 사자가 타고 있어요. 바로 뒤에요. 그럼 안녕, 아놀드. The next day.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그리고 현금이 떨어지면 카드라도 써야 할 거예요.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아놀드,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뭐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오,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아놀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죠? 그래요, 오늘은 종말의 날입니다. 이미 화산이 폭발했고 쓰나미에 이어서 엄청난 유성이 다가오고 있어요. 화산의 폭발은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종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75만 년 전 토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류의 인구는 3,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빙하기의 시작도 가까워졌죠. 침착해 보이네요, 아놀드. 마치 이미 해결책이 있는 사람처럼요. 아놀드, 준비를 했군요. 자랑스럽네요. 열기구? 진심이에요? 잠깐, 직접 만들었어요? 휴,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게 다 필요한 거죠? TV를 벨러스트로 쓴 거라고 해줘요. 그럼 출발! 직접 열기구를 만든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레리 월터스는 의자에 풍선을 달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거의 5km까지요. 비행 결과는 1,500달러의 벌금과 풍선 비행으로의 최고 고도 기록, 그리고 다윈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구름 높이로 종말에서 살아남는 건 멋진 선택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에 닿을 수는 없지만 보세요, 저기 유성이 와요. 마찰로 인해 온도가 섭씨 1,500도가 넘습니다. 진짜 열기구는 내화성 천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놀드, 뭘 사용했나요? 이게 과연 끝일까요? 운석 파편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놀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1999년 3월 1일 피카드와 존스가 최초의 직항 세계 일주 열기구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거의 20일 동안 41,000km를 비행한 끝에 이집트에 착륙했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종말에서 살아남았어요. 네, 나머지 모든 문명은 파괴되었네요. 유일한 생존자는 당신과 바퀴벌레 그리고 프로모터뿐입니다. 이들은 어떤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거예요.